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을 기다리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하신 거죠.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 대통령의 비속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응, 국민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연구원장,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베지터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많이들 궁금하셨는가 봐요. 예, 갤럽 오늘 나왔죠? 바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방금 전에 예.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24.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습니다. 예.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28%에서 24%로 4%포인트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도 그렇고 가장 한눈에 들어온 건 뭐냐. 만 18세 이상 2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9%였습니다. 젊은 층이 좀 낮았군요, 더. 네. 예. 24%면 추세로 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지난 조사가 33%였는데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최초로 터졌던 시점에 실시됐던 지난주 조사가 28%였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 또 사과 없는 대통령 또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 평가까지 포함된 게 24%. 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가 취임 후 최저인가요? 최저와 동률치를 달성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약 한 달여 전에 8월 첫 주에. 한 달여 이상이 됐죠. 예. 8월 첫째 주에 두 달여 전에 24%가 나왔었고요. 24, 25, 28, 27, 27, 33, 28, 24 이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8월 첫째 조사에서 24%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7월 말부터 불거졌던 만 5세 취향 연령.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추가적으로 예. 줬던 시점인데 이번은 비속어 논란입니다. 예. 정말 노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수 밤바다까지 노래를 불렀던 장범준 가수의 또 히트곡이 버스크라고 하는 이 그룹의 노래가 벚꽃 엔딩이거든요. 예. 벚꽃 엔딩의 노래 잠깐만 들어보시면 봄바람 흩날리면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봄바람 흩바이든. 그 갤럽 여론조사 살펴봤는데 지금 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가지고 좀 계속 공방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건데 저희가 이틀간 KBC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어본 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의 같아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8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바이든으로 들었다가 58.7, 날리면으로 들었다가 29.0, 잘 모르겠다가 1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날리면으로 들었다 29가 KBC 여론조사하고 같은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KBC 여론조사에서는 예. 26.9%였고요. 26.9였군요. 예. 거의 비슷한데. 예, KBC 네.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이든이라고 들었냐 날리면이라고 들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막 진영이 갈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스갯소리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가는 자파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걸로 지금 뭐 진영을 나누고 정치 성향을 구분하고 바이든으로 들었으면은 좌파기, 날리면으로 들었으면 우파기, 라면으로 들었으면 배고픈 사람. 바이든이 아니라 바위든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화님, 윤 대통령 비속어를 오른쪽 귀로 들으면 날리면으로 들리고 왼쪽 귀로 들으면 바이든으로 들리고
양쪽 귀로 들으면 한심해로 들립니다. 협치 차원에서 발리면이라고 들으시면 안 될까요? 아, 발이면. 네? 발이면. 뭐 예. 아, 양쪽을 다 해가지고. 네. 예. 24% 지지율 다른 패널들 평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댓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외로운 파이터님 0.24 아니고요. 이런 의견 주셨고 베르세르크님 24% 난리면족들만 남았네요. 이은주님 초기 진화는 고사하고 소방 헬기가 총동원해도 진화가 될까 말까인데 발화자는 계속 불난데 부채질하면서 화를 키우고 있고 신고자를 되려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24% 최영호 소장 24%는 견고한 지지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24%, 25%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에서 25%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의회 해산 얘기가 나오는 게 아주 정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대통령제에서도 30%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24%가 나오게 된 원인은 뭐 딱 한 가지라고들 다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뭐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동력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뭐 국회를 뭐 정기국회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뭐 이 정쟁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는 국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24%라고 보여집니다. 장윤선 기자는 24% 어떻게 분석합니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인데요. 사실상 이러면 정부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역대 정부하고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밑에서부터 쭉 잘라서 올라오고 윗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난리면이라는 말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 땡땡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니 국민들은 지쳐가고 결국에는 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부인데 아무래도 깊은 고민에 국민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4%면 아무튼 취임 후에 역대 최저치인데요. 박진영 교수. 박진영이네. 무슨 진영이에요? 나라 진짜습니다. 저는 24%도 많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은 10%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뭐 박진영 교수 기대고. 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쓰고 있는 이 우기기 전략으로 보수층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하방 경직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스갯소리 음모론으로 이 경제 위기라든가 물가, 민생 파탄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해프닝 이슈를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야.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을 바이든파와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난리면으로 듣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난리면으로 들린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행태로서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그 이제 국민들끼리 이렇게 뭐 논쟁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사실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와갖고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총리도 굉장히 개선 의지를 느끼고 있다.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뭐 욕설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개념치 않는데, 이것이 뭐 앞에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켜 놓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이 있어야 되고 빠르게 이거를 뭐 원상복귀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시작이 대통령께서의 해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난리면으로 들었다고 하는 응답이 뭐 어떤 조사든 간에 한 25% 내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도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당협위원장도 들은 건 들었다고 해야 되지 않냐, 바이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들었던 바이든도 못 믿겠다. 지금 대통령은 못 믿겠다라는 태도냐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그래요. 바이든이 됐든 날리면이 됐든 국민들이 놀라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 예. 하는 것이 가장 컸고 이제 그것을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자막을 조작을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키웠다. 이렇게 지금 여권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 처음에 이 발언을 듣고 만약에 MBC가 처음 보도를 했다면 MBC 기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도 이게 뉴스가 된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국민들한테는 조마조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 그리고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문제 없을까? 그런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그럼요. 그렇게 됐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백운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여하튼 대통령의 자신의 입이든 또는 홍보수석을 통해서는 날리면이라고 해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 보수 유튜브들이 그 표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의 설명인데도 국민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만큼 지금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국정운영이면 국민들이 분명히 믿을 겁니다. 마치 4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노변정담에서 힘을 내십시오. 정치는 제가 알았던 이 전쟁 상황에서 잘 해가겠습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킹즈 스피치라는 이야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영국의 왕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날리면도 설명했고 지금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안 믿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베이직터님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면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가 대통령 감이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계속 잘해왔으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 뭔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이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수해가 났을 때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퇴근했다. 그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20일 정도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0일밖에 안 됐냐.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취임 초부터 느닷없이 청와대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정책 엇박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그 설명이 안 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도 뭔가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쌓여가는 것이고요. 급기야 이 상황에서는 보면 문제의 그 당사자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문제를 MBC라는 공영방송의 문제로 치환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보던 방식으로 뭐 공문을 보내서 설명하라, 해명하라 이런 요구를 오히려 문화방송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은 아니 진짜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임기 내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24%라 하더라도 이분들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언론만 쓴 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다 쓴 문제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 소장 심지어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 XX 발언한 것은 잘 기억도 못한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이걸 그 원고를 딱 준비해서 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나오다가 측근들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한 얘기인데 우리가 가볍게 한 얘기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는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저 조홍천 의원 그런 얘기 했더만요. 검사 생활 10년 하면 새끼가 입에 붙는다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맨날 나쁜 놈들만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뭐 가볍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 설마 찍힐 줄 알았냐? 이러면 풀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도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도 뭐 한 마이크라 그래서 하면 뭐 진짜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바로 1시간 내에 사과를 하거든요. 뭐 바이든도 그랬죠. 바이든은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그다음에 오바마도 그랬고 자, 이것은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죠. 적절치 않은 표현을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건이요. 이렇게 이제 국내 문제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외교부 장관 지금 장관 해임권 들어간 것도 이거 사실 본질을 보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결국은 모든 책임이 지금 올라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 지금 이 뭐 보좌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거는 끊어줘야 되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2번 갔다 오셨는데 이러잖아요. 지금 보면 뭐 MB 때는 49번이고 뭐 문 대통령도 30번 갔다 오는데요. 앞으로도 20차례 이상의 지금 순방이라든가 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큰 부담으로 지금 뭐 남게 되는 그런 아주 뭐 이 출발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속어 논란은 대통령이 제기를 결국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언론 탓, MBC 탓, 잘못 들은 국민 탓하고 있으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백영희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24%가 더 위험한 이유는 8월달에 24%는 뭐 인사 참사다. 에이 그래 좀 대통령이 좀 더 적응이 되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그 직후에 또 조금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려간 것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나온 위기가 초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자체도 이제는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에서 이겼던 서울에서 전체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23%고요. 그리고 20대에서 만 18세 이상 20대에서는 9%라는 말씀드렸지만 30대는 15%고요. 그리고 지금 무당적 지지정당이 없다도 15%입니다. 10%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큰 변화가 없겠지. 정치 관심이 없다, 별로 없다, 16%입니다. 여기서는 지지율이. 그러니까 저는 이 24%는 2달여 전에 8월 초에 24%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24%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 있잖아요. 장윤성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멘토가 맞습니까? 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요? 멘토까지 되나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 보수층 안에서도 심평 변호사를 둘러싸고 예컨대 뭐 태극기 좀 더 그 오른쪽에 더 가 계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맡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쪽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느 정권에나 또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뭐 다양한 뭐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 심평 변호사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이를 수습하면서 보다 당당한 길로 나가도록 궤도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 궤도 수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고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안 보이죠. 그렇네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고 뭐 찌라시 같은 데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뭐 그럴 테니까 사실 이제 뭐 역대 정권이 이런 뭐 위기들을 건너갈 때 가장 뒤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비서실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대기 실장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서 지금 하는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뭐 일단은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차적 책임은 비서실장이 들고 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본인의 그런 어떤 사과 그다음에 해명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자꾸만 이제 올라붙는 상황이 됐죠. 일부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대기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속어 논란 종식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기자들한테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패널들께서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베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예. 있는데 아이디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나와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해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면 그분들이 또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는 옆에서 고언 아무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정도 되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본인이 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해서라도 내 지금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계 7억권 경제 성장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장윤석 기자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전직 청와대 관료를 만났었는데 그 6개월 안에는 권력이 천년만년 간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 생각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 말고는 무슨 방법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사과하고 네. 박진 장관 해임시킴으로써 박진 장관한테 다 덮어씌우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제가 봤을 때 김대기 실장이나 정책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의 인격의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께서 아버님을 비서실장으로 쓴다거나 누나를 비서실장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대통령한테 진짜 회초리 들면서 정말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데려다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요, 지금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결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가 우리 같은 방송들이 계속 이 국민의 이런 어떤 뭐 사실 국민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으면 뭐 다 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0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도 있고요. 그것도 가야죠. 예, 네. 에이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줄줄이, 둘째, 셋째, 11월 셋째 주가 공포의 셋째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통령 나가실 텐데 아마도 새 회의 다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데 싶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제 하는 행태들을 보면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읽히고는 있지만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해 놓고 나가셔야 그래야 우리 이제 정기국회가 잘 돌아가고 진짜 국회가 다시 민생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저는 좀 진지하게 네 분한테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쓸만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받아들일까 말까 한 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지요.